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복숭아 나무들 두 종류, 복숭아 나무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색도, 세 가지 색깔의 복숭아 나무, 그런 뜻이겠죠. 세 가지 색깔의 복숭아 나무. 그래서 한 가지에, 가지 하나에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핀다. 정말 신기하죠.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숭아가 있고, 이러한 복사나무가 있고, 또 직립홍도라고 하는 복사나무가 있는데, 이 직립홍도라고 하는 이 복사나무는 요 끝에 도자는 복숭아 도자니까 복사나무다, 그런 뜻이고, 홍자는 붉은색의 꽃이 피는 복숭아나무다. 그리고 요 직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위로 치솟는다, 치솟아서 직립에서 똑바로 고추선다 하는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에서 이 나무의 특징을 모두 한꺼번에 다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삼색도와 직립홍도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 삼색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색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색깔,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진 복사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색도를 우리는 보통 삼색복숭아라고 하죠. 삼색복숭아 또는 소주도라고도 하는데, 이 삼색복숭아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요 격가지가 나왔는데, 격가지에서 나오는 꽃이 달리게 되는데, 이 꽃의 색깔이 붉은색이죠. 붉은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옆에는 보면은 순백색의 하얀 꽃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하나에 붉은색, 흰색 이런 꽃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옆에를 보면 또 재미있게도 이런 모습이죠. 붉은색도 있고, 꽃 하나에, 꽃 한 개에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이러한 꽃이 피는데, 이 삼색도는 겹꽃이 피죠. 꽃잎이 5장인 것을 홑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꽃잎이 5장보다 훨씬 많은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겹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겹꽃이 피면서 흰색과 붉은색이 서로 섞여서 피는 이러한 특이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삼색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직립홍도는 홍도하고 같죠. 그러니까 만첩홍도와 꽃이 똑같습니다. 만첩홍도는 이렇게 붉은색의 꽃잎이 겹겹이 첩첩이 쌓여서 겹쳐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만첩홍도라고 하는데, 이 만첩홍도하고 똑같은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직립홍도입니다. 그래서 이 직립홍도가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꽃을 피는데, 이 직립홍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요 끝에 도자는 복숭아고, 홍자는 이렇게 붉은색이 핀다는 거고, 붉은색이 피는 복사나무다, 그런 뜻인데, 앞에 직립이 붙어서 나무 가지가 위로 치솟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옆으로 퍼지거나 아래로 늘어지지 않고 위로 치솟기만 하는 이러한 형태를 직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직립하는 붉은 빛의 꽃을 피우는 복사나무다, 그런 뜻으로 직립홍도인데, 가지를 보면은 여기에 굵은 가지, 요 굵은 가지가 원줄기죠.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서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나오는 거, 요거를 원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가지가 올라오고, 원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 그 옆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곁가지라고 하는데, 이 모두 원줄기, 원가지, 원줄기 모두 다 하늘로 위로 치솟고 있어서, 마치 멀리서 보면 이 나무는 마치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직립홍도의 나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삼색도의 꽃의 꽃받침 조각을 보면 꽃받침 조각은 이렇게 다른 복사나무들에 비해서 꽃받침 조각이 아주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으면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사나무에 비해서 꽃받침 조각이 옆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꽃잎이 많기 때문에 아마 꽃받침 조각의 숫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색도의 암술을 보면은 암술대의 아래쪽 요 부분, 여기까지가 암술대이고 요 아래는 씨방이죠. 씨방인데 암술대의 아래쪽 부분에 털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열매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털이 많은 게 아니라 씨방에도 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씨방에도 털이 많고 암술대 아래쪽에도 털이 많은데, 씨방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되면 열매에도 보면은 털이 많이 달려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요 직립홍도도 마찬가지죠. 직립홍도도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의 아래쪽 부분에 털이 많이 있고 씨방 부분에도 털이 많아서 이 씨방 부분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서 열매에도 털이 많다 하는 이러한 특징은 복사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나무들은 이 삼색도를 포함한 복사나무들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샘물질,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잎 자루에 있지 않고 잎 밑부분에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요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말하죠.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샘이라고 하는데, 요 샘물질에서 액체가 솟아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솟아나와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요 부분을 바로 우리는 샘물질이라고 하고, 이 샘물질에 여기도 자세히 보면 지금 물방울이 하나가 딱 맺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물방울 하나가 마치 보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데, 이렇게 샘물질이 잎의 밑부분에 초록색으로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사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이 삼색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립홍도도 복사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물질이 있는데, 이 샘물질은 보면은 직립홍도의 샘물질은 이렇게 보면은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죠. 여기에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오고 요 아랫부분에 잎이 달리면서 잎 밑이 보이는데, 바로 요 잎자루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나 되는 샘물질을 가지고 있고, 요 잎 밑부분에도 또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자루에도 샘물질이 있고 잎 밑에도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직립홍도의 샘물질의 모양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